정보 알리기 프로젝트 지구야 미안해 시간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조금씩 봄이 찾아오는 것 같은데요. 날이 풀리면서 공원이나 하천을 찾는 분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소리 들리시나요? 지금 소리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네네. 소리를 지금 우리가 네네네. 지금 소리가 나오네요. 지금 소리 들리시나요, 여러분? 네. 길을 걷다 보면은 어디선가 이렇게 들려오는 새소리에 문득 걸음을 멈출 때가 있는데요. 괜스레 마음이 평온해지곤 합니다. 이런 소리를 따라서 관찰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전 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사무처장님께서 나와주셔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 새소리. 네. 요즘 새소리를 따라다니면서 새를 관찰하고 이렇게 보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런 활동을 탐조 활동이라고 하는데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 말 그대로 탐조는 새를 본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네. 보통 눈으로 보는 건 아니고요. 만화안경하고 쌍안경 같은 장비를 좀 이용해서 네. 새를 좀 관찰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소리를 듣기도 하고 네. 흔적을 찾기도 하고 실제 그 새를 보기도 하는 그런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리를 육안으로 보려면 가까워야 되는 또 네. 새들은 굉장히 조심성이 많아가지고 네, 네, 네. 뭐 인기척이라든지 이런 네. 게 있으면은 절대 네. 바로 날아가니까 탐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는 좀 망원경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탐조 활동에 대해서 좀 알아보다 보니까 처음에 입문을 하게 된 어떤 분이 네. 자신은 우연히 그런 이제 새를 네. 봤는데 궁금해서 네. 자기가 집에서 쓰던 공연을 보기 위해서 샀던 망원경을 네, 네. 가지고 나와서 봤는데 네. 너무 신비롭다.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입문을 했다.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면서 탐조 활동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이게 탐조 활동이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네. 하는데 네. 야, 취미인데 네. 취미 생활을 하면서 새를 보고 그리고 또 모르는 새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기록을 하는데 네. 이 새를 보기 위해서는 또 걸어야 돼. 맞습니다. 자동적으로 운동도 되고 그리고 요즘에는 맨 사람들이 이제 휴대전화만 보고 맨 회사 가면 모니터만 보는데 새를 보기 위해서는 그래도 멀리 있는 거를 관찰하기 위해서 멀리 시야를 두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아름다운 활동인가 찬양을 하더라고요. 탐조 사실은 한번 해보시면 좀 네. 다르실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만원경으로 처음 보는 새가 아마 노랑턱 맷새라고 하는 새가 있어요. 노랑턱 네. 맷새. 그러니까 이제 네. 육안으로 지나가다 이렇게 보는 것과 만원경으로 자세히 그 새를 보게 되면 사실은 되게 신비롭기도 하고 그 강렬한 임팩트가 잊혀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저도 탐조를 꽤 오래 지속하게 될 수 있었던 거. 자연이 주는 그런 신비감 네. 이런 걸 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경험이 아마 탐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시청자님들도 지금 우리가 소리를 좀 들려드렸더니 너무 싱그럽다, 봄이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그 소리로도 네. 이제 이 정도는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탐조, 네. 소리 자연의 소리 하면 대부분 물소리, 바람소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새소리라고 생각되고요. 네. 지금 이 시기에 송이라고 해요. 네. 송하고 새들은 이제 송이 있고 콜이 있는데 네. 콜은 이제 부르는 거고 지금은 이제 노래 부르는 거거든요. 세레나데라고 그래서 네. 암컷이 이제 수컷이 암컷 유혹하려고 부르는 네. 노래라 훨씬 예쁩니다. 봄의 새소리가 훨씬 더 예쁘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렇구나. 네. 봄의 새소리는 송이라고 하고 콜은 그냥 예, 이야기하는 대화하는 거고요. 송은 이제 노래 부르는 거. 야 이거를 수컷이 네. 암컷에게 유혹하기 위해서. 네. 근데 이제 이 탐조가 그래서 반드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막 전문적인 장비가 없으면 안 되고 그런 건 아니라 네. 이렇게 첫 발을 내디딜 때는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예전에 이런 쌍안경 이런 거 만원경 최소한 있어야 되는데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핸드폰이 워낙 좋은 게 많이 그렇죠. 나와요. 확대가 워낙 잘 돼요 요즘에. 그리고 안에 정보도 다 있습니다. 예전에 도감도 사야 되고 네. 지도도 사야 되고 나침판도 있어야 되고 막 이렇게 장비들이 좀 많이 필요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쌍안경 정도 하나 네. 간단하게 구비하시고 실제 이제 대부분은 이제 핸드폰에서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럼 간단하게 시작할 수 도감을 있습니다. 들고 다닐 필요가 없겠네요. 도감이 좀
가능하면 나중에 사셔야 되는데 아. 근데 핸드폰이 워낙 좋아가지고 네. 뭐 이렇게 사주면 바로 나오니까 훨씬 좀 쉽게 할 수 있다.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돼요. 좋네요. 네네. 근데 이 탐조 2030 세대에서 저도 이제 제가 탐조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네. 전부 다 2030 세대가 이 네. 탐조 활동에 대해서 소개하고 네네. 이제 함께 하자라고 네네. 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네네. 2030 세대가 그렇게 탐조 활동에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시나요? 그럼요. 예, 저도 20살 때 이제 탐조 시작했는데요. 그때는 막 그 손가락 안에 들었어요. 전국에 탐조하시는 인원이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지나가다 이렇게 망원경 들고 그러면 약간 미친 사람 취급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상한 사람들이다. 생각을 많이 망원경으로 뭘 보려고 네. 저러지? 근데 지금은 워낙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갖고 다니다 보니까 네.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젊은 친구들이 특이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게 예전에는 이제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좀 소득 수준이 있어야 탐조 문화가 발달한다고 했었거든요. 아마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았나 우리나라. 그래서 아마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탐조를 하기 위해서 뭐 산속이나 깊은 막 저기 네. 뭐 어디로 내려가지 않고 네. 도심 속에서도 뭐 다양한 새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맞습니다. 이게 뭐 가깝게는 뭐 깨꼬리, 뭐 제비, 뭐 쉽게 볼 수 있는 곤줄박이라든지 박새 네. 이런 이제 네. 볼 수 있는데 아니 꾀꼬리를 도심에서 볼 수 있다고요? 도심에서 웬만큼 하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꾀꿀 이렇게 소리도 듣고요. 박새는 약간 날카롭게 울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소리들이 난다는 건 거기 서식한다는 거라서 도시에서 쉽게 볼 수 있어요. 지금 곤줄박이 나오는데 네. 어쨌든 다양한 새들이 도시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아파트 네. 에서 탐조하는 사람들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아. 숲이나 이런 네. 강 이런 거 가지 않고요. 아파트 탐조단이라고 그래서 아파트에서 보기도 하고 이렇게 아파트에서 보다가 좀 먼 길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다양한 생명들을 매일 맞이할 수 있는 경험이 아마 탐조가 아닐까 생각되고요. 도시에서도 너무 쉽게 할 수 있다. 훨씬 더 가깝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랑 친근해 가지고 도시 같은 그리고 네. 이제 요즘에는 또 공원이 근처에 많이 있긴 하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공원에서도 많이 새를 볼 수가 있어서 네, 이제 맞습니다. 그런 점 그리고 이제 또 탐조 활동을 할 때 또 지켜야 될 에티켓 이런 것까지 막 공유하면서 네, 맞습니다. 함께하자라고 하던데 이게 탐조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빠져드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저는 그 ADHD가 좀 있어가지고 네. 주의력 결핍 장애가 좀 있거든요. 저도 근데 그렇습니다. 저는 있는데 이제 새들을 보는 활동 자체가 굉장히 좀 고도의 집중력, 네. 몰입감 이런 거를 좀 가지고 해야 되는 활동인데 그거에 대한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처음 얘기하실 때 핸드폰 보고 막 이런 거보다는 자연에 몰입하게 되는 그 경험이 훨씬 그 사람들한테 주는 매력이 좀 있지 않나. 그래서 그 찾고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몰입해보는 그 경험들이 좀 축적이 돼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되고요. 네.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자연에 나가면 좀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거든요. 네. 그 생각할 시간도 되게 많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하고 보면서 생각하고 사실 그런 시간들이 좀 부족하잖아요. 도시에서는. 그럼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훨씬 더 좀 이렇게 릴렉스하게 해준다고 해야 되나? 뭐 힐링해준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경험들이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좀 명상의 시간도 가지면서 네. 세상에 산책도 하고 네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네. 새도 보고 이게 사실 굉장히 저는 명상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할 시간, 네네. 생각할 시간을 갖는다. 네네. 예, 그래서 다양한 장점이 너무 많은 네. 예, 활동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고급 레포츠입니다. 외국에서는. 외국에서는 네,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분위기 자체가. 그 탐조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렇게 저는 새소리가 네. 망원경으로 새를 볼 만큼이면 가까이 보고 싶어서 네. 보는 거죠. 네네네. 그럼 새소리가 들렸을 때 네네. 훨씬 더 가까이 볼 수 있고요. 네. 먼 것도 좀 가까이 볼 수 있는 장비들이 있으니까. 네. 그럼 우리가 한번 이번에 제대로 네. 그 우리의 새소리를 ASMR로 이거 세레나데 이 부분을 한번 들어볼 수 있을지. 준비가 돼 있군요. 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 종류가? 종류가 많죠. 지금 한새 소리는 아니고 네, 종류가- 집박이 여기 집박이 소리고 네.
약간 날카롭게 오는 거 직박골이라고 하는 새 네. 소리고요. 박새도 약간 들리는 거. 이거는 약간 도심에서 들을 수 있는 새소리 같은 느낌인데. 도심에서 쉽게 그러니까 흔하게 있는 새. 그쵸?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러니까 쉽게 볼 수 있는 새들인데 관심이 없어서 새를 모를 뿐이죠. 아. 네네. 귀가 편안해진다는 댓글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집 바로 네네. 옆에가 산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산에 아침마다 네. 사실은 새소리가 엄청 많이 엄청 나거든요. 네. 종류가 이렇게 다양한 새소리가. 네. 솔직히 지금 이 소리가 저희 집 아침에 창을 열어놨을 때 나는 새소리. 거의 맞습니다. 예, 예. 거의 정확하십니다. 아, 그런가요? 네, 거의 정확하십니다. 네. 이 그 주택가 인근에 네. 얕은 야산이나 공원에 서식하는 새들이에요. 정확하네. 네,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네. 나는 지금 우리 집 뒷산에서 녹음을 하셨나. 네네. 그렇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알겠네요. 네. 귀가 편안해지는 자연의 소리라고 해주셨는데, 이 탐조를 하면은 그냥 보고 흘리는 게 아니라 좀 네. 기록을 하는 네, 맞습니다. 좀 문화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뭐 어떤 거 기록을 했는지 좀 보여주실 수가 있나요? 제가 이제 어릴 때 한 거라서 이렇게 어릴 이제, 때? 예, 이제 탐조 가면 이렇게 그 이제 뭐 사진이 보니까 지금 80년대 사진인가요? 네, 그렇죠. 예, 90년대 사진. 90년대 이렇게 이제 와. 탐조하면서 기록했던 현장 간 거고요. 네. 제가 이제 새를 보면 이렇게 새 사진처럼 이렇게 그림 그리고 특징 잡아보고 뭐 이렇게 해서 직접 그림도 그리고 네, 들고 기록한- 계셔주세요. 이렇게? 그 화면 좀 잡힐 수 있도록 잠깐만. 그 직접 그리신 거라고요? 네, 제가 이제 어릴 때 새 보는데 그림 그리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 이제 사진 보고 그림 그려가지고 특징도 기록하고 이제 내가 봤던 느낌도 좀 정리하고 이렇게 네. 기록하는 거죠. 와.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한 종 한 종 늘려가지고 한 종 볼 때마다 그러니까 제가 한 350종 정도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종들을 기록해서 기록에 남기는 거죠. 네. 예, 이건 약간 구시대적인 거고요. 요즘에는 이버드나 네이처링 이렇게 이버드. 네, 그러니까 온라인에 같이 네. 동시에 기록해가지고 그 기록을 남기면 거기에 지점들이 막 찍히고요. 이게 이제 좋은 데이터로 활용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전문가들은 이게 외부에 나가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네. 시민들이 이렇게 올려주신 자료들을 정리해가지고 좋은 자료로 만드는 활동들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렇게 보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이렇게 하나하나 기록해서 이게 개인이 기록할 수도 있고 같이 기록하면서 이제 사회에 어찌됐든 자연에 되게 좋은 영향을 주는 활동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진짜 탐조하시는 분들은 서로 이거를 공유하면서 네.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이 기록하지 않은 부분을 네, 네. 기록해낸다. 그거 보고 일부러 찾아가기도 하고요. 오. 뭐 내가 못 본 새들은 이제 거기 가서 나왔으니까 막 쫓아가서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기록을 하면서 또 그 느껴지는 그 만족도가 있잖아요. 기록하고 나면 뿌듯하죠. 그러니까요. 네, 네, 네. 이거를 또 내가 하나 네. 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350종을 봤다라고 내가 하나하나 기록을 했기 때문에 또 네. 그걸 기억할 수 있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탐조를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요즘에 또 이버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네. 이버드 하면 접속을 하면 내가 처음부터 그림까지 다 그리진 않아도 네네네. 딱 위치하고 뭐 몇 가지 이렇게 네. 기록하면 나올 수 있게 돼 있어서 어. 편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럼 접근성이 좀 더 용이해졌네요. 네. 네. 옛날보다 그래서 아마 좀 인구도 좀 늘어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야, 정말 평소에 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자연에서 우리가 모르는 네. 다양한 새들을 하나씩 발견할 때마다의 기쁨은 네. 이건 진짜 엄청날 것 같은데요. 네. 기쁨이 많죠. 사실은 이제 그 한 종 한 종 볼 때도 되게 한데 얘네들이 행동하는 게 되게 좀 특이한 행동들을 되게 많이 해요. 뭐 호두를 위에서 떨어뜨리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먹이 먹는 것도 막 이렇게 나무에 가지를 꽂아 놓기도 하고 네. 이렇게 행동하는 게 되게 특이해서 행동하는 것 보는 것만으로도 조금 그 힐링이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힐링. 네. 쟤는 왜 저런 행동을 할까? 네. 사실 저희가 보기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그 원리나 이런 걸 따져보면 이게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행동들이라서 찾아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네. 근데 평소에 우리가 잘 모르지만 흥미로운 새 이야기, 네네. 새 관련 이야기 이런 이야기도 있다면서요. 네네. 네. 그 보통 이제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생태적으로 사실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좀 마을 단위로 이렇게 살았는데 네. 그 마을에 계신 분의 얼굴을 까치가 다 기억했대요. 그러니까 마을의 주민들을 다 기억하니까 주민들이 있을 때는 소리 지르지 않다가 외부에서 어떤 사람이 오면
까치가 막 울어대는 거죠. 그러니까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라고 하는 그 속설들이 네. 굉장히 맞는 거고요. 뭐 전설도 되게 많아요. 소쩍소쩍새 같은 경우, 소쩍새 같은 경우는 소탱소탱 울면 이제 흉년이고 소쩍소쩍 울면 네. 그러면 풍년이 든다 이런 풍년. 속설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새랑 관련된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뭐 쪽박 바꿔줘 이렇게 우는 새들도 있거든요. 네? 쪽박 바꿔줘 이렇게 우는 새가 있어요. 홀딱 자빠졌네 뭐 이렇게 우는 새들이 있는데 뭐 그건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전설을 만드는 시어머니랑 이렇게 시어머니가 학대하고 며느리를 못살게 굴고 괴롭히고. 약간 네. 그런 이제 설화들이 네. 새들 이야기도 존재합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탐조에 네.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새를 하나씩 소개해도 350번을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새를 여태까지 관찰하다가 네. 정말 애정하는 새, 네. 내가 정말 귀하게 봤다라든지 아니면 저 행동이 너무 사랑스럽다라든지 정말 애정하는 새 있나요? 저는 이제 몇 종 있는데 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첫 번째 분새, 네. 제가 노랑턱 메스의 그 첫 번째 노랑 분새, 톱미새. 턱 메스, 노랑 턱 턱, 메스. 네. 턱이 노란색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새를 가장 좋아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동아리 활동으로 이걸 했는데 동아리 상징새가 있어요. 흰눈썹 황금새라고 하는. 흰 눈썹 황금새. 네, 굉장히 예쁘게 생겼는데요. 네. 흔하게 오는 새들입니다. 둘 다. 그래서 이 두 새를 좋아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제 새가 있습니다. 저의 새. 뭔가요? 얼간이새라고 갈색 얼간이새라고 있는데. 갈색 그 이름이 진짜 갈색 얼간이새 맞아요? 네, 갈색 얼간이새. 오늘 일부러 그렇게 갈색 얼간이처럼 입고 온 거예요? 제가 그런가요? 네, 어쨌든. 네. 그럼 어쨌든 얼간이가 아니라 얼간이군요. 얼간 바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바보란 뜻이에요? 네, 바보라는 뜻입니다. 바보새라는 뜻인데. 네, 네. 그 뭐 제 새를 받았으니까 그 새를 좋아해요. 실제로 새를 받았다는 게 무슨 말이죠? 새 이름을 줍니다. 네? 새 이름을 줘요. 이제 그 기독교 가면 뭐 네. 프란치스코나 이런 거 받지 않습니까? 그런 세례명 것처럼 같은 세례명 같이 느낌으로. 네. 이제 새 명을 받는데 제 새 명이 이제 갈색 얼간이새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갈색 옷을 많이 입으시죠? 그렇진 않은데요. 오늘 그걸 정확하게 계속 엮어 가시는 건가요? 정확하게 갈색 네, 얼간이로 나오신 게 아니고. 그런가요? 네. 그 이름은 본인이 고르신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군요. 위에서 이제 이렇게 지명해 주는 네. 겁니다. 네. 또 그런 게 고를 있군요. 기회는 없어요. 그런 게 있군요. 너 이 새 해라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 아까 노랑 턱메세 처음 본 새라고 하셨는데 네, 네. 제일 그러니까 좋아하는 이유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처음에 봤을 때 그 뭐 씨앗 같은 걸 먹고 있었는데 네. 그 눈동자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눈동자. 그 아직 그 눈빛이 되게 기억이 나요. 이렇게 그 선명하고 초롱초롱하고 그리고 색감이 노란색하고 네. 약간 검은색 나오는 검은색 뭐 약간 참새 약간 색깔 나는 네. 갈색 나는데 그 색 조합이 너무 예뻐가지고요. 그걸 여전히 기억하고 있어요. 야, 그러니까 이 망원경으로 보니까 새 눈동자까지 이렇게 볼 수 네, 있군요. 눈동자를 그런 걸 보는 게 이제 새 탐조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멀리서 이렇게 흐릿하게 보는 게 아니라 가까이 아주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매력 있죠. 탐조의 매력을 지금 제대로 들었네요. 네네. 새 눈동자에 반했다. 네. 보통은 여자의 눈동자에 반하지 않는 날. 저도 그래서 맞습니다. 네. 아니, 좋아합니다. 네, 탐조. 네. 근데 이제 탐조할 때 중요한 원칙이 있다고 하는데 이걸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이제 내가 왔다 갔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색도 이런 색이 좋아요. 사실은 갈색이 좋습니다. 진짜네. 무채색, 네. 무채색이 좋아요. 그러니까 뭐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건 좀 안 좋고요. 무채색.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군복 같은 게 제일 좋고 위장할 수 있는 네. 그런 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왔다라고 하는 걸 알리지 않는 게 있고요. 또 하면 너무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만원경이나 쌍안경 이런 걸 좀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소리라든지 이렇게 유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소리 틀어줘가지고 그럼 오거든요. 소리 듣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필요할 때도 있는데 가능하면 상가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둥지나 이런 데 근처에 가시진 않는 걸로. 새끼 키울 때는 사실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포기하거나 번식에 실패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람이 살 때 서로 불편하게 하지 않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코로나 시대는 사회적 거리두기 했잖아요. 네. 그래서 새들하고도 좀 거리두기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탐조 활동에 네. 반드시 지켜야 될 티켓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탐조라는 게 이게 우리와 함께하는 새를 보기 위한 건데 그렇게 하면 새를 쫓아버리니까 네, 맞습니다. 새의 생태계를 파괴하면 새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려고 했는데 원래 보려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자연을 파괴하면 그렇죠. 나중에는 이제 못 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위험들은
없애는 게 좋겠다고 어떻게 생각합니다. 보면 이 탐조 활동을 하면서는 새해를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겠네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환경운동연합에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아, 네네네. 그러니까 원래는 동아리 활동으로 하시다가 네네네. 이 새, 생태계 이런 거를 좀 지켜야겠다, 이 네. 자연 환경을 지켜야겠다. 네. 네. 그래서 환경운동연합까지. 네, 맞습니다. 제가 역사적으로는 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현장에 주로 나가서 새를 보는데 갈 때마다 그런 건 느껴지거든요. 작년에 왔을 때랑 올해 왔을 때랑 이렇게 좀 달라진 그 서식 환경이나 아니면 개체수나 종수가 감소하는 걸 이렇게 계속 보다가 현장에서 이렇게 그 지키는 활동하시는 분들을 만났고 그분들한테 이제 영감을 얻어서 나도 그러면 새나 자연 지키는 일을 할 수 있겠다. 의미가 좀 있겠다 생각해서 사실은 시작한 계기가 됐습니다. 와, 굉장히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활동을 하다가 의미 있는 일로서 찾으셨다니까 네. 이게 확실히 더 사명감을 갖고 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런 사명감이 그렇게 투자하지 않는데 열심히 아니, 새를 위해서. 열심히 새를 하고 위해서. 있습니다. 열심히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새들을 위해서 눈동자 네. 아름답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가 또 특히 네. 탐조하기 좋은 지정학적 위치가 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대서양 그러니까 저희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 3개가 지나가요. 네.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그룹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아시아 그룹, 그다음에 서태평양 그룹 이 세 그룹이 이제 이동하는 철새들이 쭉 우리나라를 통과하는데 네. 이 세 그룹이 다 우리나라를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래시계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모래시계 중간에 이렇게 모였다가 다시 퍼지잖아요. 네. 그 위치가 그 대한민국 위치구나. 그 위치가 대한민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그 예전에 이제 그 지리적으로 사람에서도 이렇게 중국이 대륙으로 진출하거나 바다로 진출하거나 그 바다에서 중국이나 대륙으로 진출할 때 우리나라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랑 똑같이 새들한테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우리나라입니다. 서해안 갯벌. 서해안 갯벌이 사실 전 세계 5대 갯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새들에게는 네, 새들에게 아니라 5대 갯벌로 지정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새들한테 그렇게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많이 통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서해안 갯벌이 네. 뭐 새들이 철새들이라면은 네. 굉장히 거기서 뭐 먹이 활동도 하고 그러는 그런 좋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연료를 충전하는 연료 충전해서 바다를 건너가는 그러니까 휴게소 같은 휴게소군요. 네, 네. 중간 기착지라고 이제 새들한테는 얘기하는데 중간 기착지 역할로 우리나라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 정도로 생태계의 다양성을 갖고 있는 거죠 새들한테는. 그 휴게소에 우리가 보통 사람에게 휴게소는 그 네. 휴게소의 메뉴가 중요하잖아요. 아니 세계들도 이제 연료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연료가 채워야 되기 때문에 처음 서해안 듣습니다. 메뉴가 중요하다. 네. 아니요 서해안에 네. 그 메뉴가 네. 이렇게 쫙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구비가 돼 있습니다. 잘 구비가 돼 있어요. 예.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에 다양한 갯벌이 뭐 강에서 흘러가는 유기염류들이 쌓이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 구조들이 잘 유지가 돼 있어요. 우리나라 구조가. 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예를 들면 뭐 낙동강 같은 경우 전 세계 철새 1%가 온다 그랬었거든요. 네. 그 정도로 굉장히 다양하게 먹이가 있습니다. 조개부터 시작해서 네. 갯지렁이 이런 저서생물부터 시작해서 유기물까지. 네. 아 그렇군요. 네. 다양한 메뉴가 있다니까 네. 더 많은 새들이 네.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 휴게소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또 뭐 우리나라는 이제 사실은 분단이 되면서 네네. 철원 쪽 네. DMZ 그쪽 일대에도 좀 멋있는 새들이 있다. 네, 맞습니다. 뭐 두루미, 제두루미. 예.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광경이긴 해요. 네. 그게 제두루미랑 두루미가 같이 서식하는 곳은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특히 DMZ. 네. 그래서 보통은 두루미만 있는 곳이 있고요. 네. 제두루미는 보통 흑두루미나 이런 다른 종류랑 같이 결합해서 월동하는데 네. 특이하게 이 민통선 DMZ 지역만 제두루미하고 그다음에 두루미가 같이 서식하는 네. 그래서 전 세계의 탐조인들이 많이 오는 곳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뭐 또 가창오리라고 있어요. 네. 가창오리라고 있는데 이 가창오리는 전 세계의 99%가 우리나라에 월동합니다. 네. 우리나라만 볼 수 있어요. 겨울에. 그래서 영국이나 호주, 미국에서 이 가창오리 보러 우리나라에 옵니다. 야 관광객이. 그렇군요. 이 새 한 마리 보러. 그렇군요. 30만 마리에서 뭐 많게는 70만 마리 정도. 화면에 보니까 장관이네요. 저런 사진들을 많이 볼 텐데 벌떼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네. 새가 제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 러시아에는
러시아에서 조금 얘기하면 러시아에서 번식을 하는데 네. 러시아 강에 뭐 우리 충청도만한 습지들이 한 30만 개에서 70만 개 정도가 있대요. 네. 그래서 거기는 이렇게 호수 하나에 한 쌍 정도가 있어서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나라에서 다 모여서 와가지고 저런 장관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조류학자가 처음 우리나라에 와서 저걸 보고 가창오리 30만 마리 있다고 하니까 거짓말인 줄 알았다고 해요.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와. 특이한 새입니다. 그래서 저 새들 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 찾아와요. 와, 이 탐조의 세계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네네. 우리나라가 진짜 네. 중요한 철새들의 네네. 요충 이게 네. 휴게소다. 네네. 그러면서 이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새들 이런 거를 한 번에 우리나라는 네. 볼 수도 있고 네네. 가창오리부터 해가지고 네. 뭐 제두루미, 두루미는 뭐 DMZ 네. 그쪽에 가면은 또 함께 서식하는 그 장관도 볼 수 있고. 네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면 또 환경이 네. 계속 받쳐줘야 되잖아요. 네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양한 먹이가 네네. 뭐 낙동강 하구부터 있다고 하는데 네네. 이제 이런 게 계속 다양하게 받쳐주려면은 환경이 파괴되면 안 되고 또 그 생태계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사례가 좀 있다고 해서 네 맞습니다. 네. 이제 간척하고 갯벌 아까 제가 세계 5대 갯벌이라고 했는데 네. 갯벌이 그 70년대부터 한 30% 정도가 없어졌다고 얘기해요. 그쵸. 우리나라 이제 간척살 워낙 네.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면 낙동강하고 아까 철새 1% 수용한다 그랬거든요. 네. 거기 이제 하구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라졌고요. 네. 그리고 새만금 같은 경우도 그 33km 방조제라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길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낸 문명이 이렇게 훌륭하다 이런 홍보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살았던 도요새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30만 마리가 있고요. 네. 그 중에 10%가 새만금을 지나간다고 했는데요. 새만금이 2006년에 가로막혔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 네. 근데 딱 정확하게 새만금에 오던 그 개체수 10만 마리가 사라집니다. 이거 저희가 연구한 게 아니라요. 호주에 연구하는 조류학자가 연구한 건데 네. 10만 마리가 정확하게 사라져서 네. 없어진 새가 있어요. 붉은 어깨 도요라고 하는 새인데요. 도요새 이제 호주까지 날아가는 거. 우리나라에서 딱 해서 호주까지 날아가는데 호주에서 조사했을 때 새만금에서 10만 마리가 와야 되는데 안 온 거죠. 그래서 그렇게 멸종되어 갖고 사라진다. 서식처가 그만큼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서식처 보호가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한 시기가 아니냐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 사업에 대한 이 법적 다툼도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2025년도에 네네. 사실 법원에 1심 판결이 났습니다. 어떻게 네, 됐나요? 1심 판결에서 저희가 이제 이긴 거죠. 그러니까 환경을 지키겠다라고 한 사람이 이겼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 네. 철새가 많은 곳에 공항을 짓는 것을 하려면 그만한 환경영향 평가를 해야 되는데 환경영향 평가가 되게 부실하다. 부족하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판결을 25년에 내립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중지된 상태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철새들이 많은 곳에 공항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또 조류 충돌 예, 문제도 맞습니다. 있고. 그러니까 그 어디죠? 무안공원에서 사실은 네. 조류 충돌해서 네. 그 큰 사고가 일어났었는데 그때 부딪혔던 종이 가창오리 아까 30만 마리 네. 된다고 했던 그 가창오리랑 부딪힌 거거든요. 이게 저 많은 새들이 네. 한두 마리를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연하게 30만 마리가 비행할 때 그 비행기가 지나가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만금도 그 정도로 많은 새들이 오는 곳이에요. 근데 네. 그런 곳에 이제 공항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식처도 보호하고 뭐 공항이 필요하면 져야 되겠죠. 네. 근데 그 위치나 지역을 꼭 잘 선정을 좀 해야 된다. 네. 가덕도라든지 새만금이라든지 이런 데는 철새들의 주요 기착지이고 서식처이기 때문에 이런 곳을 좀 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게 1심 판결이지만 취소가 판결 취소 소송에서 그 원고들이죠. 네네. 원고들이 승소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변호사님이라 좀 다르시고. 예, 그래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항소심이 네네. 3월 뭐 어젠가요? 이렇게 그젠가요? 예, 예. 이렇게 다시 시작이 되면서 다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해서 계획을 전면 재수립을 하라 또 이런 지시도 있었다라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송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거에 대해서 수정을 전혀 하지 않고 할 수는 네. 없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정도 수정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고려가 된 환경 영향 평가가 있어야지 뭘 자료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환경 영향 평가를 제대로 안 했으니 환경영향 평가가 좀 사실 부실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많죠. 왜냐하면 공항을 짓겠다는 사람이 환경영향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사건에 관련해서도 지금 기업들이 항소심 다시 시작되기 전에 엄청 이제 기업인들이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는 단순한 공항의 문제가 아니다. 뭐 해서 이 기업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이런 거를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에 공항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그런 이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던데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환경 영향 평가가 네. 제대로 되었어야지 거기를 바탕으로 네. 시작을 할 수가 있다. 네, 그 얘기하면 한 시간 더 해야 되는데. 예. 근데 어쨌든 예. 환경영향 평가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제대로 저도. 제도적으로 좀 정착이 돼서 맞습니다. 환경영향 평가한 거에 대해서 서로 좀 신뢰하고 맞아요. 합의하고 갈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 꼭 전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지금 사실은 자연이 어떤지에 대한 평가들을 여러 군데서 하는데 지금 우리가 자연을 훼손할 때냐 아니면 계속 개발하고 경제를 성장해 나갈 때냐라고 하는 판단을 좀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이제 기후 위기 시대라고 하거든요.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나 이런 게 경제나 성장보다는 자연을 지키고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게 지금의 우리가 해야 될 일단 일이라고 생각돼요. 보통 이제 제가 이제 어떤 분들을 만나면 너 새 한 마리, 그깟 새 한 마리 때문에 자연을 지키냐,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깟 새 한 마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새들이 한 종 한 종 아까 붉은 어깨도요가 멸종하고 그 다음에 그거랑 연결된 뭐 조개가 멸종하고 뭐 기생충이 멸종하고 이렇게 멸종을 계속 하다 보면 그 멸종의 마지막은 누구냐? 뭐 사람이 될지 바퀴벌레가 될지 모르지만 그 중간 과정에 반드시 사람이 포함되게 돼 있다. 그래서 지금은 멸종으로 가는 속도가 자연에서 멸종하는 속도의 1000배 정도 빨라졌다고 하거든요. 1000배 빠르게 막 멸종하는 길로 달려가고 있다. 그래서 이 순간도 멸종을 하고 있거든요. 25분에 30분에 한 종씩 멸종하니까요. 그래서 멸종의 속도를 늦추는 게 우리의 인간의 삶의 지속성을 느끼는 거고 삶의 쾌적성 그리고 아까 얘기한 뭐 단순히 힐링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연을 좀 지켜내는 일에 함께 해주시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좀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댓글로도 공존의 길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네, 맞습니다. 또 이제 탐조 활동 얘기하면서 새소리 들었더니 네. 오늘 하루 종일 새소리 틀어놔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세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에 직접 나가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에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네. 자연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단순히 새 한 마리를 관찰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네. 자연이 보내는 신호를 네. 받는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네, 오늘 정말 이 탐조 관련해서 또 결국에는 우리 지구 환경, 이 생태계 보존까지 또 말씀해 주셨는데 함께 좋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경호 대전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님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